개인형 이동장치 있지에 요걸로 인한 교통사고 중에 청소년의 사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사고의 39.5%가 청소년 사고인데야 무면허가 많다케야. 전동 킥보드는 면허 없이는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무면허 운전에 뺑소니에 우째 갈수록 더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교통과 사람들 연구소 황준승 소장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개인형 이동장치 정말 사고가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여전히 위험하게 타시는 분들도 많고 변화가 크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혹시 우리 전동 킥보드 한번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 이용해봤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생각보다 보기보다도 이게 운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인식 자체가 교통수단보다는 뭐 이렇게 놀이기구의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어떤 위험이나 어떤 경각심을 크게 가지지 않는 것이 일단 문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횡단보도나 뭐 차도로 가는 모습 또 뭐 아이들 보면 뭐 두 명이 뭐 타는 모습 같은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사실 뭐 개인용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헬멧을 쓰고 다니는 사람은 뭐 잘 저도 없죠. 조금 있습니다만은 예. 그 공유 전동 킥보드는 네. 거의 뭐 현실적으로 헬멧 쓰고 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네네. 그래서 이 현재 전동 킥보드 관련 법 제도가 조금 더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예. 사고가 잘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청소년 전동 킥보드 사고의 40%가 무면허 운전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고 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무면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를 몰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전동 킥보드를 위한 뭐 별도의 면허는 없습니다만은 네. 우리 원동기 장치 자전거 2종 면허 이상을 이제 취득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면허 같은 경우는 만 16세 이상부터 이제 취득을 할 수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러면 뭐 초등학생이나 뭐 중고등학생 또 만 16세가 되지 않은 이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면허 자체를 이제 취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다라는 것은 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겠죠. 네네. 그러네요. 이 현행법상으로 어쨌든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는 건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이 전동 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해서 적발된 건수가 3년 사이에 5배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중고등학생이나 심지어 이제 초등학생들도 원칙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예. 네네. 근데 왜 이런 이제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우리 아이들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운전 면허를 인정하지 않고도 이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네. 이 결국은 뭐 면허 정보 뭐 입력이나 인증 절차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형식적이거나 네. 아니면 건너뛰기가 이제 가능해서 사실상 이제 면허 없이도 이제 킥보드를 빌릴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허술한 인증 체계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에 노출이 되고 있다. 또 무면허 운전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운전면허 인증을 하지 않아도 탈 수 있도록 하는 면허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킥보드 대여업체의 잘못이 크다라고 요래 생각한다면 이걸 법으로 강력하게 쪼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면허 인증 의무와 관련한 법이 현재는 없는 겁니까? 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게 법에 이제 사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우리 렌터카 이용하실 때는 이제 반드시 이제 면허증 확인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치?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법적 의무라든가 절차가 이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주는 업체에서는 뭐 이용자의 면허를 의무적으로 이제 검증하는 것을 뭐 강조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예. 물론 이제 이런 점 때문에 국회에서도 뭐 전동 킥보드 대여할 때 이제 면허 확인을 이제 의무화하는 뭐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는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통과가 되지 않고 뭐 계류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소장님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되면 뭐 어떤 조치를 받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뭐 무면허 같은 경우는 예. 무면허 운전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의 우리가 과태료가 있거든요. 아, 네. 범칙금이 있습니다만은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뭐 단속에 있어서는 좀
뭐 일일이 경찰관들이 다 단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 문제들이 좀 예. 네, 네. 예. 그러고 이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거든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 사고가 2020년에 22건, 2024년에 147건으로 6.7배나 늘어났습니다. 사망 사례도 있었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뺑소니가 이렇게 매년 급증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게 뺑소니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보면요. 이 심리 자체가 보통 이제 교통사고 자체보다 뭔가 이제 숨겨야 할 또 다른 잘못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보통 뺑소니를 감행한다는 거거든요. 예. 네네. 근데 이제 뭔가 두렵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음주운전이나 이제 이 무면허가 이제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뭔가 어떤 처벌의 어떤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자리를 이제 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동차는 뭐 뺑소니 검거율이 거의 뭐 100% 정도가 되는데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블랙박스나 CCTV에 우리 가해 차량의 어떤 뭐 차종이라든가 또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검거가 가능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개인형 이동 장치 같은 경우는 사고를 내고 이제 도주하더라도 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뭐 증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일단 도주하는 경우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지금 말씀 들어보면 뭐 당연하게도 뺑소니 사고 줄이려면 번호판 등록제 같은 제도 개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본의 예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 그 전동 킥보드에는 우리하고 다른 것이 그 뒤쪽에 보면 이 번호판이 달려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번호판을 달려면 우리 국가에서 이 형식 승인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반 도로 운행에 필요한 그 안전을 위한 이제 최저 요건인 뭐 브레이크 등 그다음 방향 지시 등이 붙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일본의 그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큰 후미등이 이렇게 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어떤 안전 요건이라든가 또 이 국가에서 이제 번호판을 등록해서 이 관리한다는 점은 이 안전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한번 참고해봐야 될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근데 교수님, 일각에서는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물론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실제 단속 효과가 어떤지, 현재는 전동 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한 단속이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요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법규 위반을 하면서 다니는 전동 킥보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위험을 이제 느끼고 이제 체감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또 이 방법을 제일 그 쉽게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이제 뭐 단속의 강화인데, 근데 이제 단속이 과연 능사일지는 좀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좀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뭐 전동 킥보드는 뭐 자동차하고 달리 굉장히 이게 또 기동성도 있고 그죠? 네. 좁은 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경찰관 입장에서는 그걸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단속할 수도 없죠, 사실은.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 이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운전 면허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서 이 운전 행위에 대한 어떤 뭐 책임감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네. 또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좀 법규도 좀 이해를 하고 뭐 속도감이나 또 균형 감각 등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 안전하게 이제 운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운전면허 취득의 의무는 분명히 만들어 놓고 또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게 만든 이런 시스템이 결국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우리 청소년들과 이제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지로 몰아놓고 가는 이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단속보다도 이게 강력하게 좀 이렇게 면허 인증 시스템만 우리가 좀 제대로 갖춘다면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동 킥보드 사고의 절반, 우리 왜냐하면 청소년 그 전동 킥보드 사고가 전체 사고의 거의 뭐 한 40-50% 정도 차지한다면 예.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운전을 이게 못하게 이런 시스템을 맞춰진다면 네. 뭐 단속 없이도 그렇죠. 네. 사고를 줄어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 핵심적인 포커스는 바로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일이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이 제대로 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사고가 늘면서 부산도 그렇고 여러 지자체에서도 자체 규제를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네네. 지자체가 노력해서 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다른 나라 뭐 프랑스나 영국, 미국을 보면 중앙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하는 것 같던데 이런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부산시나 뭐 우리 다른 여타 지역에서도 어떤 뭐 조례를 통해서 이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어떤 관리 또 그다음에 어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게 또 상위법에 대한 어떤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실행이 미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뭐 시민들의 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 만큼 우리 국가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안전관리 책무 강화는 이제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이게 하나의 어떤 골칫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물론 뭐 새로운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동시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안전운전 문제라든가 또 규제 미비에 따라서 이 속도 규제라든가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구간에서는 뭐 통행을 아예 금지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일본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번호판을 다는 등의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도시 내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문제란다 점에서 측면을 보면 네. 이게 장기적으로 분명히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업체가 일단 이 자유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예. 이걸 이제 지자체나 국가에서 좀 관리하기 힘들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는 좀 등록제나 좀 허가제로 네. 전환해서 좀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줄 필요도 있고요. 네네 있다고. 그다음에 네. 또 하나 이게 사각지대가 시간 사고가 관계상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네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준승 소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